안녕하십니까. 컨벤션 기획사 2급 컨벤션 운영 파트를 맡고 있는 김상문입니다. 오늘은 제5강 회의 제작물 기획관리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회의 디자인 도출하기, 회의 참가자 마케팅에 소요되는 제작물 결정하기, 회의 참가자 마케팅 인쇄물 제작물 제작 및 발송하기입니다. 먼저 회의 제작물 기획관리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회의 디자인 도출하기입니다.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행사에 사용될 디자인을 이제 만드는 과정을 기획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학습 목표, 즉 회의 디자인을 도출하기 위한 그 목표는 참가자 모집을 위한 각종 제작물을 제작하고 배포,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행사를 진행하면 그곳에 많은 참가자들을 유치하는 것이 사실 우리 그 행사의 목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참가자들을 많이 유치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참가자 모집을 위한 각종 인쇄물이나 제작물을 제작하고 배포하고 운영하는 것이 회의 디자인 그 기획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사용될 모든 인쇄물과 제작물에 들어가는 뭐 로고라든지 아니면 심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뭔가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심볼이라든지 아니면 컬러를 사용해서 그 행사의 독특함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작물 제작 시 지정된 로고, 심볼, 컬러를 사용하면 회의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회의 전체의 이미지를 높이고 참가자의 회의 관련 사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을 배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잘 보여야지만 이것이 또한 홍보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고나 심볼, 컬러와 관련된 전체적인 회의 디자인을 도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회의 디자인 도출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설계, 그 다음에 디자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회의가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설계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컨셉을 잡게 됩니다. 우리 행사의 디자인을 이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컨셉을 정하게 되고, 그리고서는 이제 최종 회의 로고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행사에 사용될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죠. 먼저 회의 디자인 설계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개최 목표에 부합하고 주제에 맞는 디자인 컨셉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제 뒷부분에 우리가 이제 아마 나오게 될 텐데, 이 회의의 그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즉, 우리 대상자가 누구니, 즉, 회의에 어떠한 사람들을 초청할 것인지, 그리고 학술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목표로 우리가 행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즉 회의 개최 목표에 따라서 그에 부합하고 주제에 맞는 디자인을, 컨셉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자인 설계 시 자료의 구성 및 배열을 논리적이고 시각적인 측면을 고려해라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그 아시아 패시픽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실제 2020년에 있었던 행사의 그 디자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보시다시피 이 그 심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글자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색상이 이제 파란색이 있지만 그걸 약간 조정을 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데나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디자인 설계할 때부터 구성에 맞게끔 우리는 이 부분은 날짜는 위로 넣자, 아니면은 우리 그 행사 이름은 저 뒤로 갖다 넣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배열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신경을 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이고 또한 시각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디자인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눈에 잘 띄는 적절한 컬러를 사용한다. 이거 지금 보시더라도 굉장히 눈에 잘 띄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에 잘 띄는 적절한 컬러 사용, 참가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아시아 퍼시픽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의 철자들을 가지고 와서 APNBF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행사가 이러한 행사구나라는 걸 참가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다는 하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회의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회의 로고 디자인, 엠블럼 디자인 의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행사 우리가 이벤트하고 관련된 아이덴티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하나의 주제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포스터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배너 광고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린 그러한 로고나 아니면 엠블럼을 디자인한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이제 PCO라든지 뭐 조직위원회에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의뢰를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은 의뢰를 해라라고 하는 내용이 설계 부분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의 디자인에 관련된 설계가 끝이 나면 이제는 컨셉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회의 디자인 컨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회의의 개최, 주제, 개최지의 핵심 메시지, 즉 주제와 슬로건에 맞춰서 조금 쉽게 인지하고 즉 참가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고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디자인 컨셉을 우리가 잡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결국 홍보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참여자의 등록이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매력물 등의 내용을 구상한다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그 아주 행사 기획을 잘 해놨어요. 그죠? 근데 이러한 행사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홍보할 수 있는지는 여러 광고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홍보탑이나 광고탑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5개 광고를 통해서도 홍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 컨셉에서는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컨셉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즉 어떻게 이러한 컨셉 자체를 그곳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가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면은 안 되다 보니까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홍보문의 종류를 보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사용되는 홍보물의 종류는 여러분이 뭐 아시는 것처럼 뭐 브로셔나 이런 것들도 가장 우리가 쉽게 참여자로서 접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물이죠. 뭐 입찰 서류나 포스터, 초청장, 그 다음에 논문 게재 신청서, call for paper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 발표, 세션별로 발표를 진행할 때, 그죠? 그때 이제 논문 게재 신청서에도 로고가 들어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는 결국은 그 홍보물의 모든 그 요소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홍보물의 종류를 한 번 더 살펴보면 입찰 서류, 포스터, 초청장, 논문 게재 신청서, 그 다음에 브로셔, 초록집, 논문 초록집, 그 다음에 최종 프로그램북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논문집, 최종 행사 보고서, 이름 표짤, 이름표에도 그 로고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이. 그러면 회의 공식 로고 제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고나 심벌이나 컬러나 그다음에 키 캐주얼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그러한 키 포인트를 우리가 키 캐주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관 단체 기장이나 문장에서 힌트를 얻어서 제작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그 문구가 나오게 되는데 이 문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각적인 효과를 최대를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관단체의 그런 문장에서도 충분히 힌트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로고나 심볼이나 컬러나 캐주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로고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매년 행사할 때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년 개최되는 회의나 행사에서는 동일한 로고를 사용하되 뭐 개최 횟수라든지 연도나 날짜 이런 것들은 바뀔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최 횟수나 연도 표시만 변경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회의 로고를 만들 때 굉장히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회의 홍보물 제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탑이라든지 현판, 배너 등의 장치, 홍보 시설물 이런 것들은 조금 세련되고 참신하고 감각적인 창의력으로 디자인하고 시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5개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즉 행사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충분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홍보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세련될 필요도 있고 조금 기존에 있던 홍보물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참신하고 감각적인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이면 좋겠다라고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는 그 각종 인쇄물의 수량이나 디자인 제작하는 시기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제작을 하고 나서 이게 사실은 꽤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오래 걸려서 나중에 사실은 또 수정을 봐야 되는 부분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적인 거, 그다음에 우리가 받아서 수정하는 부분까지도 다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기획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을 도출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로고를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그런 제작물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회의 홈페이지 제작입니다. 회의 홈페이지가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5개 광고를 통해 가지고 접했어요. 그죠? 아, 저런 행사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단체에다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를 진행하는 홈페이지에 가서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홈페이지 제작은 온라인을 이용한 홍보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의 참가자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손쉽게 회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가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관계 학교나 이런 데도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나 저희 컨벤션 쪽, 마이스 쪽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나 이런 곳하고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다음에 교류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그 다양한 그 사용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단 그 제작하는 데 신경을 좀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손쉽게 회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디자인도 신경을 좀 써라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회의 개최 개요라든지 회의 주제나 개최지 특성을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제 개최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행사를 할 때마다 장소가 변경을 되잖아요. 뭐 작년에는 서울에서 했다면 이번에는 부산. 백스코에서 하고 그다음에 창원 컨벤션 센터로 가고 아니면 제주도로 진행을 하고 이러한 그 장소가 변경이기 때문에 그 개최 제한 특성을 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도 그리고 그러한 디자인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인 프로그램 및 참가자들을 위한 숙박 관광 정보 등도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에서는 등록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그리고 숙박과 관련된 정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행사 전에 하는 투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포스트 컨벤션 투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홈페이지의 디자인도 고려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역시나 회의 홈페이지 디자인도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회의 홈페이지 제작에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그 지식재산권이라고 해서 상표권이라든지 디자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저작권 이러한 규정 같은 것들을 잘 살펴서 실제로 이런 게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조금 규정을 준수해서 찾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또 디자인을 등록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그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회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의 로고라든지 아니면 심볼이라든지 아니면 색깔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한눈에 잘 반영하고 있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는 특히나 여기 보시면 주관사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후원하는 기업이 어딘지 그리고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대한 디자인 아니면 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회의의 그 성공적인 그 기획이나 아니면은 회의 진행의 성공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번에는 그 회의 제작물 기획 관리 중에서도 그 로고나 키 비주얼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신경을 써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회의 개최 고지라든지 어떻게 회의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알림, 그다음에 주제를 인지시키고 저희 이번 행사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학술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참가자에게 인지시키는 등을 위한 회의의 로고라든지 키 비주얼을 개발을 해서 프로그램, 인쇄물, 홈페이지, 정보 제공을 위한 수단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미 로고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고에 대한 거는 이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할 필요는 없지만 키 비주얼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키 비주얼이란이라고 하는 것은 즉 키 비주얼. TV 광고 등의 매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을 우리가 보통 이제 키워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의 키하고 또 핵심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즉 작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 즉 핵심이 되는 부분을 즉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을 키 비주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고나 키 비주얼을 우리가 개발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로고나 키 비주얼 개발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로고나 키 비주얼은 당연히 어떻게 시각적인 활용이 조금 높겠죠, 그죠? 특히나 키 비주얼, 시각적 활용이 높은 키 비주얼 개발을 통해서 회의의 로고라든지 아니면은 그 홍보나 참가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용도에 맞게끔 활용도를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키 비주얼을 개발을 해서 참가자들과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용도로 사용하면 좋겠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로고의 색상이라든지 형태나 핵심 요소를 지키면서 통일성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정보로 이제 클릭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만약에 색상이나 로고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마다 사이즈나 아니면은 규격이라든지 아니면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가 상당히 불편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요소는 지키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의 자율성은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반드시 그 디자인, 로고, 키 비주얼에서는 통일성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인쇄물, 제작물에 적합한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로고라든지 키 비주얼도 당연히 그 전문 업체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로고나 키 비주얼 개발 절차가 나와 있는데 로고도 개발을 의뢰해야 되고 그다음에 키 비주얼 의뢰를 하는데 이미 이제 디자인을 우리가 의뢰를 해서 받게 되면 디자인권을 저희가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디자인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고 디자인권도 반드시 우리 쪽이라는 걸 그거를 확인하는 절차가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행사 키 비주얼 예시라고 했죠. 키 비주얼은 이제 말 그대로 딱 핵심이 되는 거, 눈에 봐서 딱 눈에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제일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아테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글자를 앞으로 부각시키고, 그죠? 뒤에 거기에 핵심 그 단어들을 뒤에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 비주얼을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눈에 띄어야 되는구나, 이러한 디자인이어야 하는구나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개발 단계부터 유사한 형태라든지 색상이나 디자인된 로고와 키 비주얼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앞에 이제 디자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로고나 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져오게 되잖아요. 디자인권을. 근데 이미 다른 곳에서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등록하기 전에 사전 단계부터 이런 유사한 형태의 디자인이나 로고에 대해서도 잘 확인할 유무가 있는지 이러한 존재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고 디자인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작물이나 인쇄물이나 행사 기획과 관련된 이러한 그 홍보물들은 사실은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존재 유무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인쇄물과 제작물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에 대한 특히나 로고나 키 비주얼을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죠? 그럼 이번에는 뭐야? 실제로 참가자들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쇄물이나 제작물 결국 마케팅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이 마케팅 도구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참가자 유치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마케팅 도구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참가 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 웬만한 거 다 하는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구 통계학적 분석에 없이는 그 개발의 첫 단계를 시작할 수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왜냐? 즉 참가 대상의 성별에 따라서도 우리가 마케팅을 달리 쓸 수도 있고요. 연령, 그다음에 직업, 거주지, 즉 과거 참가 경험에 따라서도 이러한 마케팅을 사용하는 방법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즉 참가 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분석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제 예전에 이제 행사 참여했을 때 동반자가 같이 참여했었는지 그리고 주로 참가하는 유사한 행사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등록비 지불 시기 그다음에 가격 할인 제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이용하는 숙박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참가자들의 성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파트로 이야기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포지셔닝과 관련해서. 그리고 분석된 자료를 통해서 결국은 좋아. 우리 이번에는 30, 40대를 겨냥한 그러한 행사를 개최를 하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계획, 아웃라인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석된 자료를 통해서 타깃 그룹을 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매체, 즉 마케팅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매체를 사용할 것이고 어떠한 인쇄물을 조금 더 많이 만들 것이고 이러한 단계들이 다 필요한 부분이죠. 목표 시장에 대한 우선순위를 작성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30, 40대를 겨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둬야 하는 마케팅 도구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전차대회를 분석하죠. 즉 참가자 경영 분석을 위한 즉 전차대회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유사대회 분석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최종 인쇄물과 제작물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참가자 유치를 위한 가장 적절한 마케팅 도구를 분석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마케팅에 활용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유형 및 수량을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유형이나 수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벤션 기획에서 기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마케팅 포지셔닝 그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컨벤션 기획에서 훨씬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단어 자체가 어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참가자 유치를 위해서 활용할 마케팅 도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도구가 무엇이 있어요? 인쇄물하고 제작물 있잖아. 이거를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에 활용할 인쇄물하고 제작물들의 유형과 수량을 결정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브로셔는 물론 이제 다 만들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홍보탑이라든지 광고탑이 30, 40대에 꽤 먹힐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광고에서.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인쇄물이나 제작물로 우리 그 6강 강의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을 우리가 사실 홍보 목적을 위해서 마케팅을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예산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확인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우선순위와 제작물을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작 수량을 결정하고 예산에 맞춰서 수량 유형이나 수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뭐 브로셔부터 시작해서 뭐 팜플렛 이런 것들을 네. 어느 정도 예산에 맞춰서 진행을 할지도 네,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회의 디자인 컨셉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즉 참가자들에 대한 분석이 끝났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마케팅 도구도 우리가 그리고 유형까지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는 그에 맞는 디자인 컨셉을 이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즉 디자인 컨셉은 참가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요인 분석 및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디자인이 결국은 이 30, 40대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데 보통 이제 뭐 브레인스토밍으로 시작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회의가 아이디어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단어와 문장을 작성합니다. 그 디자인 컨셉을 잡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디자인 컨셉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언어하고 네, 시각적인 그 효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와 문장이 또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사용할 단어. 그다음에 이러한 단어와 문장을 작성해서 그 리스트를 화시켜 놓으면 주최 측으로부터 어떻게 승인을 받아요. 아, 좋아. 이런 문구 좋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서 최종 승인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이 단어와 문장에 맞는 또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최종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디자인 컨셉이니까 마치 여러분들은 색깔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즉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사에서 사용할 언어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러한 절차를 진행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쇄물 제작물의 컨텐츠를 결정하다라고 하는 점. 그러면 인쇄물 제작물 안에 들어갈 그런 내용은 어떻게 결정이 돼야 하냐? 그러한 부분이죠. 회의 목표와 마케팅 전략 수립에 따른 포지셔닝을 확인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다른 경쟁업체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우리가 가져서 이것을 뭐야? 네, 포지셔닝이라는 표현을 써요. 즉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가면 조금 행사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한 요소를 포지셔닝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의 목표와 마케팅 전략 수립에 따라서 그러한 포지셔닝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포지셔닝 전략 좋아. 이번에는 우리가 학술 쪽으로 그냥 30, 40대의 학술적인 것들을 감안해서 학술대회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포지셔닝 전략, 포지셔닝이 정해졌다면 그에 따른 전략에 따라서 참가자 유형을 감안해서 인쇄물, 제작물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지셔닝 전략은 시장을 세분화하고 표적 시장을 선정해서 소비자의 마인드의 경쟁 브랜드와는 달리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포지션을 찾아서 차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대신 이제 뭐냐면 차별화하겠다고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막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나의 그 행사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아태 지역을 대표하는 비즈니스 기반 마이스 축제. 지금 이제 아까는 심볼이나 키 비주얼에 대해서만 우리가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디자인 컨셉을 잡는 거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의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먼저 제가 뭘 했어요? 그 글자들을 읽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글자들을 집어넣는 과정들이 이제 디자인 컨셉에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버벌이라고 하는 언어, 즉, 상품을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 행사는 세련된 우아함 이렇게 가고자 했어요. 그럼 이 세련되면서도 우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거 사실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걸 뭘로 보여줘야 되나요? 시각적인 것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우아한 컨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련되고 우아하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뭐 그 글씨체, 글씨체나 이런 것들도 다양한 서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막 그 붓글씨처럼 그러한 글씨체를 뭐 유지한다든지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상품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단어인데 결국은 여기서 도출된 단어를 가지고 뭘 보여주는 거야? 네, 즉 시각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즉 특정한 이미지나 색깔, 언어로부터 추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즉 세련된 우아함을 색깔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미지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추구하는 것이 디자인 컨셉의 구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네,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디자인은 거의 나온 것 같아요. 그 색깔도 파란 색깔, 뭐 보라 색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날짜와 이건 이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광고물 중에서 배너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둥이 있으면 거기다 이제 옆에다가 줄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놓는 자 바람에 막 흔들리기도 하는데 굉장히 사이즈가 큰 배너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너 제작물로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이렇게 아시아 패시픽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글자가 크게 들어가져 있고, 그죠? 또 하나는 영어 버전 하나, 그 다음에 한글 버전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배너 광고를 만든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눈에 띄게 뭐가 보이나요? 이제 그 언어라고 하면은 뭐 아까 세련된 우아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 개체 일자 이런 것들도 다 언어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네, 지금 제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닝에 따른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학술 행사 중심으로 갈 것이냐, 사교 행사 중심으로 갈 것이냐, 관광 중심으로 우리 행사가 진행이 될 것이냐, 즉 포지셔닝에 따른 컨텐츠 제작이 필요한데 학술 행사를 가게 되면 일단 초청 연사부터 우리가 섭외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학술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발표자가 와서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러한 초록집 제작이 학술 행사 중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요. 사교 행사 같은 경우에는 뭐 만찬이라든지 뭐 웰컴 리셉션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금 크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즉 사교 행사를 통해서 다음번에 또 다른 행사와 연계할 수 있는 홍보의 역할을 또 사교 행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교 행사 참석자에 대한 소개라든지 동반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좀 잘 만들어 놓으면 사교 행사로서의 또 자리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교 행사 관련된 책자를 제작하는 그러한 또 인쇄물이 중요할 수 있겠죠. 관광 중심으로 우리가 행사가 진행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또 책자를 만들어야 돼요. 브로셔나 뭐 팜플렛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참가자만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을 또 안내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전차대회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개최 장소에 직업군을 고려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단계를 통해서 포지셔닝을 따르고 그에 따른 행사의 컨텐츠를 잡는 것이 네, 매우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회의 마케팅 인쇄물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마케팅 인쇄물 유형에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브랜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즉 회의의 심벌, 마크, 그 다음에 로고, 그 다음에 엠블럼, 휘장과 같은 형식으로 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상표와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시각적 체계를 가진 디자인 유형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나중에 이 브랜드 디자인은 상표권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리고 절대 다른 곳하고는 차별화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벌 마크는 결국 의도하는 목적, 즉 우리 행사가 의도하고 있는 목적과 이미지를 잘 반영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서 제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회의 브랜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벤트 아이덴티티가 필요해요. 이제 특히나 우리가 회의와 관련해서는 이벤트 아이덴티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컨셉을 정하는 거야. 우리의 그 행사만의 그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 브랜드를 포스터에도 활용하고 이 브랜드를 프로그램 북에서도 활용하고 이 브랜드를 배너 광고나 이러한 그 광고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작물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단어 이벤트 아이덴티티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뉴스, 행사 기획과 관련해서 뉴스를 보게 되면 이런 단어들이 가끔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요, 그 2020년도 부산 비엔날레가 열렸던 그때 이제 공개한 이벤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거예요. 이벤트 아이덴티티는 EI로 보통 우리가 줄여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뭐 5가지의 이야기와 5가지의 그 10장의 이야기 뭐라고 적혀있냐 옆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5편의 시와 그 다음에 10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컨셉을 잡았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디자인을 그 틀 안에서 통일성을 주면서 몇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죠? 이게 바로 이벤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그 행사 브랜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 쓴다고? 이제 만약에 표가 있다 그러면 그 표에도 티켓에도 이것을 반영해서 디자인을,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색상을 조금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네, 내용을 조금 더 수정을 하거나 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벤트 아이덴티티의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헤이 마케팅 인쇄물 유형으로 많이 우리가 언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헤이 마케팅 인쇄물 유형 중에는 아까 이제 브랜드 디자인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브로셔나 팜플렛과 관련된 내용들, 프로그램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브로셔는요, 전체 내용에 해당하는 페이지마다 디자인 요소의 이미지 흐름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일반적인 홍보물로 제작 비용이 저렴하고 디자인에 따라서 눈길을 끌 수 있는 시각적 기능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가 유치 마케팅에 자주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 브로셔에는 대부분의 많은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뭐 행사지, 그 다음에 행사의 그 장소, 행사의 일자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 등이 들어가고 부대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브로셔에 다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브로셔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간지를 나중에 브로셔를 보게 되면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프로그램 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의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져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그 등록 데스크에서 참가자에게 배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공식 행사나 사교 행사의 일정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져 있고 실질적으로 참가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장소를 잘 몰라요. 그죠? 그러면 찾아오는 길 아니라든지 아니면 그 담당자의 연락처는 없지만 만약에 이 행사가 관련해 가지고 전화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급하게. 그러면 이 프로그램 북에 연락처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락처나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북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참가자들에게 배포를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한 정보들이 좀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션별 발표, 각 세션의 그 발표 내용이나 장소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장 내 부대 시설이나 주변 안내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개최 도시의 일반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북에 잘 나와 있습니다. 팜플렛은 회의에 대한 설명, 광고, 선전 등의 정보가 내용이 많지 않은 텍스트에 효과적인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즉 광고나 선정, 설명 이런 게 이제 들어가요. 정보는. 근데 글자가 생각보다 프로그램북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팜플렛은 시각적인 효과를 훨씬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인쇄물의 유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의의 중요한 정보 꼭 알려줘야 되는 정보를 최소화시켜서 그곳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인 것으로 잘 눈에 띄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팜플렛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괄적인 정보 전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프로그램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세요. 아니면 홈페이지로 오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리플렛은 이거보다 훨씬 더 간결하다고 보시면 돼요. 팜플렛보다도 훨씬 더 간결한 것이 리플렛인데 그렇다 보니까 꼭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만 집중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량이 대체적으로 많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행사와 관련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책자가 리플렛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케팅 제작물,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는 인쇄물과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번엔 실질적으로 좀 사이즈가 큰 제작물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교 간판, 사실 오늘 저는 이제 오면서도 봤는데 개체지 도로 위에다가 그죠. 도로 위 육교에 게시하는 형태의 제작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청이나 해당 자치단체에다가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육교에 차를 타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행사가 있겠구나. 그래서 곧 유아박람회가 있다라는 걸 오늘도 전 보고 왔거든요. 그리고 홍보탑, 교차로 등을 중심으로 노출도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해서 사이즈가 꽤 크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세련되면 참 홍보 효과가 좋을 텐데 일반적으로 홍보탑이 참 세련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눈에 조금 잘 띄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색깔도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차로 등을 중심으로 노출도가 높은 지역에 홍보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탑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게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출도가 좀 높죠. 그래서 이제 빌딩의 맨 꼭대기에 올라가져 있는 거, 그런 것이 이제 광고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LED나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되는 거. 회의 개시 오래전부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진행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등 배너는 아까 이제 길쭉하게 생긴 거 두 가지 있었잖아요. 가로등에 거치되는 형태로 충분한 수량으로 노출도를 높여라. 그래서 이제 대부분 많은 활용을 통해서 이 배너 광고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수막 대형으로 제작하고 개최 장소, 시내 주요 지점에 게시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대형 제작 시 규정을 또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간판이나 이런 거에 또 사이즈가 중요한 것처럼 이 현수막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사이즈가 중요한데 실제로 많이 그 현수막을 제작해 본 그 제작 업체에다가 요청을 하고 확인한 작업이 이루어지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작물 제작으로 들어갈까요? 이제 인쇄 제작물을 실제적으로 제작은 누가 하냐? 제작물 업체가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업체 선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쇄물 제작물의 유형과 디자인, 그 다음에 수량을 최종 확인을 하고요. 예산에 맞춰서 발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발주서 작성을 할 때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즉 인쇄물 제작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한번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작상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주최 측에서는 이러한 제작물을 만들 때 조금 유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업체에다가 이야기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 비용이 생기면 실제로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미리 이렇게 지불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반드시 기록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산 운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보니까 재무 담당자와 같이 상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납품 일자를 확인하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견적서 비교를 위해서는 항목을 정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량 발주를 기획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통 이제 제작물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 대형 제작물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배너도 하고 홍보탑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광고탑은 실제로 연계가 돼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별도로, 요번에는 우리 그냥 인쇄물만 좀 생각하고 진행하자. 그리고 조금 이따 제작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제작물하고 그 인쇄물을 한꺼번에 기획을 해서 발주를 넣게 되면 예산 부분에서 굉장히 절감 효과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물건이 들어올 때 인쇄물이 같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그죠? 이런 비용 절감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대량 발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전에 미리 계획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회의 전체 인쇄물을 일괄 발주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량 발주라는 것은 뭐야? 전체 인쇄물 일괄 발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쇄물 제작물 업체 제작, 견적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일단 그 제작 업체에서는 견적 확인을 하면 항목과 우리가 이제 요청한 항목하고 발주서의 내용하고 일치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제작 업체가 이러한 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가격을 일단 비교를 해보면 좋은 가격을 제공해 준 업체가 일단은 입찰이 되죠. 특수 형태의 제작에 경험이 있을까? 우리가 이번엔 조금 아이디어를 좀 내서 이러한 제작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가능할까? 이걸 반드시 또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낙에 제작 기간이 길고 행사가 1년 전부터 이루어지는 경우가 몇 달 전부터 최소 몇 달 전 그리고 거의 최대 1년까지 기획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실하게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단계가 다 끝나면 최종 제작업체와 발주 내역서를 확인해서 결국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까지 이릅니다. 이제 제작업체가 물건들을 이제 만드는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드디어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품질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인쇄물이 잘 나오고 있는지를 중간중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인쇄 과정 관리, 즉 디자인 원고와 인쇄용 필름의 이상 여부가 있는지, 이상 유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인쇄 결과물에 대한 유형별 측정에 맞는 후 가공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샘플 작업을 통한 최종 점검을 실시하는데 인쇄 결과물 및 컬러 표현 확인, 문제점 파.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이 색상이 꽤 괜찮을 거라고 해서 실물로 만들어 보니까 그 색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꽤 잘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오타가 없는지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실제로 그 한 번에 끝나지 않고 한 3차, 4차, 5차까지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관리가 됐으면 이제 납품 일정을 잡겠죠. 그래서 사용 시기보다는 조금 일찍 납품을 좀 해주세요라고 미리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너무 빨리 들어오면 이 장소를 보관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죠. 보관 장소나 이런 것들에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정 조율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량으로 인쇄물 초청장을 발송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큰 규모의 행사라고 하면은 다 발송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발송 대행 업체를 조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산에 맞게끔.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납품된 인쇄물, 제작물 검수에서 이제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발주서와 그 계약서의 내용에 있는 물건들이 제대로 들어왔는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관 장소에 보관해서 납품 확인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제 결국은 제작업체에서 납품이 완료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인쇄물, 제작물 배포나 이제 설치 계획, 이제 다 만들어졌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배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할 필요가 있겠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서 참가 유치 대상자들에게 우편물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마케팅을 예산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대량 발송을 해서 비용을 조금 최소화시키고 전차대회 어떻게 진행을 했었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가자 수나 목표, 즉 참가 유치에 필요한 대상자들을 각 유형별로 조사를 해서 실제 그 수량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회의 유형에 따른 인쇄물 제작, 포스터 같은 경우는 뭐 대중이 볼 수 있도록 크게, 그죠? 일반인에게 공개된 내용들의 포스터가 있고 참가자가 제한된 그러한 유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브로셔 같은 경우에는 비용 문제로 최소 수량을 제작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플릿 같은 경우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조금 대량 제작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참가자 핸드북은 필수 참가자들만을 위한 소량 제작이 필요하고 프로그램은 참가자만큼은 당연히 우리가 등록 키트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있어야 되고 만약에 전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전시 참여를 희망하는 참가자들에게 사전에 미리 받아서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소량 제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그러한 유형 어느 정도 제작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터는 그래서 이렇게 사전 홍보용이나 현장 부착용으로 이렇게 수량이 필요하고 브로셔는 이만큼이 필요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대량 수량을 보면 어느 정도 어느 규모로 우리가 발행돼야 되는 걸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작물 설치 계획을 한번 볼까요? 홍보탑은 1개면 되고 광고판은 1개면 되고 이렇게 즉 가로등 배너는 200주
그리고 설치 장소는 어디, 그다음에 설치 기간은 약 10일 정도 이러한 홍보물이 노출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작물 설치 계획을 수립할 때는 마케팅 대상을 설정해서 참가자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참가 대상자가 모여 있는 그러한 접점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인구 통계학적 조사를 통해서 타겟 마케팅을 선정을 한 후에 그에 따른 조금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가 대상자의 명단 수집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미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전차대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보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조직위원회나 회원국이나 주최기관, 유관기관에 또한 협조 요청을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집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와 당연히 다음 차시에 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확보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수량도 매우 중요하지만 정확도도 매우 중요하니까 만약에 발송했는데 반송돼서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발송업체 선정하고 이러한 배포 발송 일자가 확정이 되면 발송하고 반송된 거 처리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쇄물 설치는 이벤트 아이덴티티를 활용해서 디자인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자인을 만들면 행사장 플로어 플랜, 즉 동선이나 아니면 도면을 활용해서 어떻게 제작물을 설치할지 행사장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배포나 설치 계획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물 제작 및 발송 일정이 이렇게 꽤 길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1월부터 10월 이렇게 한 10개월 정도 최소 10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된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내버스 안내문은 9월에 제작해서 10월에 발송하고 한 10월 정도, 10월 말 11월 초에 11월 정도의 행사가 있는 것 같으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의 기록물,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까요? 전문 업체에 맡겨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벤트성으로 행사 곳곳의 사진들을 촬영을 해서 그 사진들을 출력할 수 있는 코너, 참가자들을 위해서 출력할 수 있는 코너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막식이나 환송연이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실제로 그 전문가들이 곳곳 행사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을 에필로그 영상으로 활용을 하면 그것도 홍보 효과가 꽤 크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벤션 홍보물 제작 지침 같은 경우에는 회의 장소와 시간을 공고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 회의가 개최 중일 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어떠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회의 중에 여러분들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의용 홍보물 등 대량 우편물 발송은 1종. 특히나 특급 우편은 경제적인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대량 우편을 이용한다. 이게 이제 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거는 좀 늦게 도착해도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거는 빨리 발송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발송 일자를 잡아라 하는 거고요. 한꺼번에 인쇄물을 발송하는 것이 꼭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나 이런 거에서도 DM과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 DM의 약자는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하는 직접 우편물이에요. 직접 우편물을 보내는 거야. 이러한 직접 우편물 발송 시 주초나 주말 휴일 전후보다는 주중에 도착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한 디자인 글자 모양은 산만하지 않도록 2-3개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 로고가 포함된 우편물을 이용해서 회의 홍보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회의 제작물, 인쇄물이나 제작물을 어떻게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기획을 하고 배포 일정까지 다 끝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우편물을 발송할 때 그 봉투나 이런 것도 그냥 일반 봉투가 아니라 어떻게 회사의 로고, 즉 공식 로고가 찍혀져 있는 우편물을 이용을 해서 홍보, 이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큰 홍보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작물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은 이제 기출 문제가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론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푸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형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그런 스킬을 조금 키우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봅시다. 컨벤션 참가자 유치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즉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참가자 관리가 필요하죠. 데이터베이스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행사 때 우리가 꼭 필요하니까 수정해서 업데이트해 갖고 진행이 돼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이번 행사 때 사용했던 데이터가 어떤 거예요? 전체 대회 때 활용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활용을 했었던 부분이니까 그러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참가자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방적인 DB의 활용을 통한 상업성을 추구할 것이다. 물론 이제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가 이제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꽤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행사가 마치 상업적인 목표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학술대회는 상업적인 목표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을 통한 충성도 확보, 참가자의 성향 및 욕구 예측을 통한 타겟 유치 전략 수립 가능. 다 이제 좋은 말이죠. 그래서 참가자 유치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방적인 DB의 활용을 통한 상업성 추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국제회의 주최 측과 참가 예정자 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두 번째, 컨벤션 홍보용 광고를 제작에 우리가 이제 컨벤션 홍보용 광고를 진행을 할 때 그 광고 제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년 회의의 장소와 시기들을 공고할 가장 좋은 시기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저희 행사가 뭐 11월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 언제라고? 회의 개최 중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공지사항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회의용 홍보를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대량 우편보다는 일종 또는 특급 우편으로 보내라. 만약에 1000명이면 1000명 다 특급 우편을 보내라. 특급 우편을 이용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홍보는 광고와 달리 언론 매체의 시간대나 지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사 내용이나 시간에 대한 통제 권한이 없다. 그 다음에 DM 발송을 하는 경우에는 주초나 주말보다는 언제? 주중이 좋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이 아닌 것은 회의용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대량이 낮죠. 이게 몇천 개, 몇만 개인 경우에는 특급 우편으로 하면 비용이 엄청나죠. 그래서 예산과 맞지 않습니다. 회의를 준비하고 홍보하는 데 있어서 팜플렛이나 편지와 같은 인쇄물을 사용해서 잠재 참가자들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은 이게 바로 DM이라고 하는 다이렉트 메일입니다. 그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홍보물로 팜플렛이나 편지 같은 경우를 우편물로 발송을 해서 참가자들이 예비 참가자들이 보게 되면 자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홍보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5강 회의 제작물 기획관리와 관련된 강의를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그 회차는 제6강 회의 인력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